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혈관과 혈류의 비밀을 연구해 온 82살의 의사 이진우입니다. 제 경력이 어느덧 5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무너진 건강과 삶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답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값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시술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매일 마시는 이 물 한 잔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게는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산처럼 강인하고 제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던 분이셨죠. 그런 아버님께서 칠순을 넘기시면서부터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 하셨고 좋아하시던 등산은커녕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말수도 줄고 웃음도 사라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로서 또 의사로서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드리고 여러 병원에서 수많은 검사를 받게 해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잔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아버님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때 국물로 수분을 대신하고 갈증이 날 때면 늘 진한 녹차나 커피를 찾으셨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무언가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평생을 연구해온 혈류, 혈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수분. 어쩌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의 물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미지근한 물을 직접 떠다 드리며 한 잔씩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던 아버지도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조금씩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께서 먼저 아침 산책을 가자고 저를 깨우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마지막 몇 년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활기차게 보내시다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의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을 바꾸고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서 그 효과를 확인했던 남자의 시간을 되돌리는 물 마시기 비법에 대해 오늘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남자의 시간을 되돌리는 물 마시기 비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는 바로 물은 양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셔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최근 스탠퍼드 의대의 놀라운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총량보다 언제 어떻게 나누어 마시는지, 즉 섭취의 리듬이 남성 호르몬과 혈류 속도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번에서 8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신 그룹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신 그룹에 비해 혈류순환 속도가 평균 24%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남성의 자신감과 직결되는 성기 혈류의 반응 속도는 무려 17%나 개선되었죠. 독일 괴팅겐 대학의 순환 생리학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는 남성들은 혈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내피세포의 기능이 평균 28%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반면 하루 6번 이상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 그룹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의 활성 수치가 최대 17%까지 증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몸의 혈관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혈관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혈압과 혈류량을 감지해서 스스로 혈관을 넓히거나 좁히는 아주 정교한 센서이자 조절 장치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이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산화질소는 마치 혈관에 바르는 윤활유와 같아서 혈관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피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남성의 발기는 이 산화질소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한 매우 정교한 혈관 확장 과정입니다. 반대로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는 꿀처럼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온몸 구석구석, 특히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성기의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보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피로와 무기력감의 숨겨진 주범입니다. 몸의 모든 에너지가 불필요한 혈액순환에 소모되고 마는 것이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68배 김영수 님이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은퇴 전에는 누구보다 활기찼던 분이셨는데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림자처럼 어둡고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오후 서너 시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져 소파에 쓰러져 잠들고 아내와 함께 외출하는 것조차 버거워지자 이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큼지막한 글씨로 물 마시는 시간표를 적어드렸습니다. 아침 7시, 10시, 오후 1시, 4시, 저녁 7시. 영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몇 번이나 되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게 다입니까? 이까진 물 마시는 걸로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속는 셈 치고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우리 몸의 가장 위대한 의사는 바로 우리 몸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저 몸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 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영수님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오후에도 졸리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는 아내 손을 잡고 북한산 둘레길을 3시간이나 걸었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남편을 되찾게 해주어 고맙다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이처럼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두고 시작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양에 집착하지 말고 종이컵 한 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정직해서
2주 정도만 꾸준히 반복하면 생체 시계가 알아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갈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단 절대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은 양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몸에 충격을 주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커피나 녹차는 절대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귀한 수분을 빼앗아가는 도둑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루 중 남자의 활력을 깨우는 4번의 황금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만 잘 지켜서 물을 마셔도 여러분의 몸은 3일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바로 기상 직후입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 500ml, 즉 큰 생수병 한 병에 가까운 수분을 잃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의 혈액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매우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밤새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희석하여 온몸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아침 활력의 시동을 거는 행위와 같습니다. 위장과 간을 부드럽게 깨워 하루의 소화와 해독 작용을 위한 준비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하죠.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혹시 식사 후에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식사 직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위벽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적의 소화 환경을 미리 만들어두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 식곤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대는 목욕하기 2~30분 전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의 변동폭도 매우 커집니다. 목욕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목욕 전에 미리 물 한 잔을 마셔두는 것은 이러한 급격한 체내 수분 손실과 혈압 변동에 대비하는 안전핀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황금 시간대는 취침 90분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 숙면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전이 아니라 90분 전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약 1시간 반 전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을 일시적으로 살짝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비싼 돈 주고 수면제를 찾을 필요가 없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수면제인 셈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진구 씨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72회를 살아오신 이분은 만성적인 피로와 어지럼증, 그리고 불면증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목욕을 하고 나올 때면 세상이 핑 도는 아찔한 경험을 자주 하셨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2~3번씩 깨는 통에 깊은 잠을 자본 지가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어떤 것도 바꾸지 말고 오직 이 4가지 황금 시간대에 맞춰 물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목욕 전에는 따뜻한 물의 질 좋은 죽염을 콩알만큼만 녹여서 전해질을 보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제 진료실에 다시 찾아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평생 달고 살던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밥맛이 꿀맛 같습니다. 무엇보다 목욕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고 어지러웠는데 이제는 발끝까지 피가 도는 따뜻한 기운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알람 없이도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개운함을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본다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네 가지 타이밍을 여러분의 일상에 녹여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양치질보다 먼저 머리맡에 놓아둔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30분 전에 의식적으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의 피로를 푸는 목욕 전,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하는 취침 전에도 잊지 마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무너진 몸의 리듬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과 함께 했을 때 그 효과가 마치 보약처럼 극대화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우리 몸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음식들은 그 길 위를 달리는 최고급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시너지를 활용할 때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0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기상 직후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맑은 수분으로 채워져 혈관이 활짝 열렸을 때 섭취해야 그 흡수율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물을 흠뻑 주어 촉촉해진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쯤 뒤에 잘 익은 방울토마토 서너 알을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몸이 먼저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수분 균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나이가 들면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깨는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바로 이 칼륨과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물과 함께 바나나를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원활한 수축과 이완을 도와 이런 불편한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름 과일의 왕, 수박입니다. 수박은 그 자체가 약 95%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수박을 먹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양질의 수분을 이중으로 호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소량의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 포함된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가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상태에서 견과류를 섭취하면 이 좋은 지방 성분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으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에 좋다는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왜 효과가 없는지 의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했던 65의 최동식 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를 갈아 마시고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10년 넘게 챙겨 드셨지만 늘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오후에는 피곤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부터 찾으셨고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그분의 아침 루틴을 아주 간단하게 바꾸어 드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10분 뒤에 갈아 놓은 토마토 주스를 마시고 아몬드 5알을 꼭꼭 씹어 드시게 했습니다. 딱 일주일 뒤 그는 제게 와서 박사님,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오전 내내 머리가 이렇게 맑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물이 영양소의 길을 열어준다는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직접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활력 세트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둘째, 10분 뒤 방울토마토 3알. 셋째, 아몬드 5알. 이 지극히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을 넘기지 마시고 당분이 많은 과일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음식들은 결코 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는 비밀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물은 양이 아닌 리듬입니다. 하루 5번에서 8번,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우리 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둘째, 4번의 황금 시간대를 기억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식사하기 30분 전, 목욕하기 2, 30분 전, 그리고 잠들기 90분 전. 이 4번의 물 한 잔이 하루의 컨디션과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셋째, 물과 함께하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을 활용하십시오. 토마토, 바나나 그리고 약간의 견과류는 물이라는 훌륭한 길 위에서 그 효과가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아버지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지켜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되찾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물 한 잔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평생 연구해 온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이 탓이라며 스스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을 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어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근원인 물을 채워달라고 애타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값비싼 영양제 서너 통을 사는 대신 오늘 당장 좋은 물 한 병을 사서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활기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이 진심이 여러분께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